두 딸의 엄마로서 스트레스를 많이 정말 받고 있습니다. 첫째 딸은 6살이고요. 둘째 딸은 4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정말 손이 많이 가요. 첫째 아이랑 놀아줘야 되죠. 그리고 둘째 아이는 아직도요, 밤에 3-4번 정도 깨거든요. 잠도 부족하고요. 또 집안일도 해야 하고요. 육아 스트레스를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렇게 많이 받는 상황에서 제가 이 스트레스를 제대로 해소하지 못한다면 Makes you wonder. 여러분 요즘 육아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 유치원도 안 가고 외출도 못 하고 이렇게 집에만 있으려니 갑갑하고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는 상황이실 것 같은데요. 저도 두 딸의 엄마로서 스트레스를 많이 정말 받고 있습니다. 첫째 딸은 6살이고요. 둘째 딸은 4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정말 손이 많이 가요. 첫째 아이랑 놀아줘야 되죠. 그리고 둘째 아이는 아직도요, 밤에 3-4번 정도 깨거든요. 잠도 부족하고요. 또 집안일도 해야 하고요. 육아 스트레스를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렇게 많이 받는 상황에서 제가 이 스트레스를 제대로 해소하지 못한다면 나는 누구이지? 나는 애들 뒷바라지만 하고 희생만 해야 하나? 이런 생각만 하면서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육아 스트레스를 잘 해소하려고 여러모로 노력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가요? 제 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육아 스트레스를 잘 해소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엄마의 긍정적인 감정을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져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엄마가 긍정적인 감정으로 가득 차 있어야지만 가족들한테 긍정적인 것을 나눠줄 수 있지 않겠어요? 만약에 아이와 남편을 위해서 뒷바라지 하는 시간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최소한 2-3시간 정도는 엄마 자신만의 시간, 감정을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나 영화 좋아하는데? 나 외식하는 거 좋아하는데? 쇼핑하는 거 좋아하는데? 그런데 상황이 안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상황이 되시면 남편한테 부탁을 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자신이 좋아하는 영화를 본다거나 쇼핑을 한다거나 외식을 한다거나 이러면 참 좋겠죠. 그런데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가 더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상황 안에서 혼자 할 수 있는 좋아하는 일을 한번 찾아보시는 거예요. 제 경우를 말씀드리면요. 저는 10시 30분 정도에 아이들과 함께 잠이 들고 일찍 일어나요. 새벽 5시에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5시부터 8시까지 3시간 정도는 저의 온전한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때 정말 제가 좋아하는 걸 하거든요. 유튜브 편집이라던가 독서, 큐티, 운동 이런 것들을 오로지 저를 위해 투자하는 시간으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 구절이나 책의 구절 중 마음에 드는 구절이 있다면 그것을 적어 놓고 외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게 마음의 양식이 되더라고요.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이슬람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을 하기 전에 3가지 문을 통과하게 하라. 첫째, 그 말이 사실인가? 둘째, 그 말이 필요한가? 셋째, 그 말이 따뜻한가? 소통을 할 때 이것을 생각하고 말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건 무엇인가요? 자신이 혼자서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지 할 수 있고 긍정적인 감정을 채울 수 있는 무언가를 꼭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루에 꼭 1시간 이상씩은 해보시면서 육아 스트레스를 풀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엄마의 감정을 재충전하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엄마의 감정을 잘 표현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감정을 잘 표현하고 계신가요? 힘들면 힘들다고,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고 이렇게 솔직히 말하는 것 잘하고 계신가요?
이렇게 잘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감정을 얘기할 때 이제 해소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얼마 전에 제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나 정말 힘든데 아이들한테 힘든 내색 안 하려고 막 웃으려고만 하니까 너무 힘들어. 이게 감정 노동이지 않습니까? 가면을 쓰고 가족들을 대하면요, 힘들어지는 건 엄마예요. 슈퍼맨처럼 모든 짐을 짊어지고 가려면요, 엄마는 지치고 나가 떨어질 때가 있을 거예요. 얼마 전 라이리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라이라, 엄마가 어제 같이 잤잖아. 근데 엄마는 새벽에 세네 번이나 깼어. 이 일 때문에. 라이리는 10시부터 9시까지 푹 자잖아. 그래서 엄마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 여기 지금 입술 엄마 부르튼 거 보여? 안 해? 어? 여기 하얗게 된 거 보이지? 아, 이거 피곤해서 생긴 거거든. 라이리가 이렇게 정리정돈 안 하고 말 안 들으면 엄마 너무 더 힘들어져. 응? 엄마 이해할 수 있겠어? 라이리가 같이 치워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줄 수 있지? 이렇게 솔직히 얘기했더니 라이리가 정리정돈을 함께 잘 도와주더라고요. 또 청소기도 이렇게 밀면서 청소도 도와줬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유튜브, 야, 그런 식으로 하면 누가 보겠냐? 재미없다. 어? 그렇게 하면 그냥 혼자 간증만 하지. 왜 올리냐?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유튜버가 많이 아직 부족해요.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누구나 처음은 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많이 속상하더라고요. 그 노력한 과정에 대해서 애썼다, 고생했다, 이런 말 없이 무조건 지적과 충고만 하니까 서운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날 생각해서 지적해 준 건 참 고마운데, 나의 노력한 과정도 좀 칭찬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적과 충고만 하면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기분 나쁘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내 감정을 얘기하고 나니까 정말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않으면요, 안에서 골마서 터져버려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와요? 머리도 아프고 이 장이도 꼬이고 위장장애도 오고 소화기관의 모든 장애가 옵니다. 감정을 잘 표현하는 것,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지름길이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관점을 달리해서 배우려고 노력해라 라는 것입니다. 저는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제 일상이 모든 강의의 에피소드라고 생각하고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그 남편이 저한테 충고했다고 했잖아요. 유튜브 재미없다고. 저희 남편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것도 직업병인가 봐요. 충고하는 거, 지적하는 거 정말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포장을 해서 저한테 얘기를 하죠. 그럴 때 기분이 정말 상하는 일이 많거든요. 예전에는 그것 때문에 언성을 높이고 부부싸움 하면서 막 그랬는데 요즘에는요, 이것도 하나의 인생 공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소통에 관한 강의도 하거든요. 그래서 남편과의 그런 에피소드들을 통해서 소통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한테 잘 표현하는 것도 배우고요. 그거를 통해서 나중에 강의에 써먹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꼼꼼히 강의 에피소드들을 적고 있습니다. 남편 에피소드 많이 만들어줘서 고마워. 나중에 이걸로 책을 쓰면 정말 잘 팔릴 것 같아. 이렇게 남편한테 얘기도 했답니다. 얼마 전에 라이리한테 비즈놀이를 사줬는데요. 그게 7세용이라서 라이리한테는 좀 어렵더라고요. 라이리가 지금 6살이니까요. 집게를 사용해서 해야 되는데 집게를 사용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라이리가 손가락으로 그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비즈가 예민해서 금방 넘어지거든요.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라이가 성격이 엄청 급하거든요. 그러니까 승부욕도 강하고. 그러니까 마음대로 안 되니까 짜증이 났는지 막 하고 울어버리는 거예요. 안 돼! 이러면서요. 잘하고 싶은데 말이죠. 그래서 제가 라이리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라이라, 네 마음대로 안 되니까 속상해서 우는구나. 맞지? 그런데 엄마는 라이리가 하나하나의 과정을 조금 즐겼으면 좋겠어. 빨리 하려고 하지 말고. 이거 엄마가 왜 사준 거야? 라일이 재미있게 놀라고 사준 거지.
그런데 이게 몇 세용이라고 적혀 있어? 7세용이지. 근데 라인이 지금 6살이잖아. 이것만 해도 정말 잘하는 거야. 그런데 이게 손가락으로 하면 예민해서 이게 툭 넘어지거든. 그래서 집게를 사용하라고 여기 집게 있잖아. 근데 이 집게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게 좀 어렵지. 엄마가 알려줄 테니까 집게 사용하는 방법 한번 배워보자. 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울음을 멈추고 엄마 얘기를 잘 듣더니 집게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더라고요. 당연히 하루에 되지 않았지만 그 다음날 집게 사용하는 법을 본인이 혼자 스스로 터득해서 하나를 완성을 했습니다. 정말 너무 잘했다고 칭찬해줬죠. 라일이의 자존감이 정말 쑥쑥쑥 올라가는 소리가 정말 들렸습니다. 아이와 노는 것도 단순히 이것이 육아다, 엄마를 희생하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이와의 놀이를 통해 소통하는 법을 배우고 또 이것들이 나의 강의 컨텐츠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육아를 할 때도 힘이 나더라고요. 아이랑 소통할 때는 공감하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그리고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소통하려고 하는 노력이 많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랑 이렇게 대화하면서요, 이런 에피소드들을 적어 놓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저의 나중에 강의에서 유익한 컨텐츠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께 유튜버로서 또 얘기할 거리도 생기니까 일석이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배우려는 자세로 접근하다 보면요, 내가 더 배우고 성장하는 것도 많고요.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스트레스를 떨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육아 스트레스로 힘들어 하시는 엄마들, 당연히 엄마가 처음이라서 서툴고 참 힘듭니다. 다 배워가는 과정이겠죠. 여러분들, 엄마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해야지만 가정이 화목하게 잘 돌아갑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린 3가지. 첫째, 긍정적인 감정으로 채워라. 둘째, 감정을 표현해라. 셋째, 관점을 달리해서 배우려고 노력해라. 이 3가지 방법을 삶 속에서 실천하셔서 스트레스를 스스로 잘 해소할 수 있는 현명한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열심히 해보자고요. 여러분들 모두 응원합니다.